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쁠 때 시간 내서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제 380일의 임시에서 뭐 여러 안건이 처리됐는데요. 그중에서 유독히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게 성악산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사례였습니다. 한 건에는 심의 보류 이 정도도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강하다고 해야지 부동의 결정이 났어요. 가장 큰 이유 어떤 것일까요? 꼽는다면. 우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고요.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셨고 특히나 언론에서도 정말 관심이 많았었고 제주도의 개발과 보전이라는 정책이 도의회에서 어떻게 다뤄질까가 매우 뜨거운 관심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심의하는 의원님들이나 안건을 제출했던 도정이나 상당히 부담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사료되어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굉장히 부담이 많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송악산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동의안은 폐기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의회가 결정했느냐를 봤을 때 모든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동의안 대상 사업은 환경부 산하의 KEI라고 하는 평가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인 경우 특히 좀 예외인 것은 그 연구원에서 이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줬어요. 다른 사업인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뺐어요. 빼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 5차례 심의하는데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 얘기한 건 제주도 차원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그렇죠. 얘기하는 네, 제주 이게 5차례에 제주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5차례 심의를 하면서 그 내용, 주요 내용을 빼서 심의하도록 해서 의회에 제출됐을 때야 밝혀진 사업들이었고요. 특히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사께서가 이번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우리 고은실 동료 의원께서 이미 문화재로 가지정해놓고 연말까지 이 사업 문화재 지정 절차를 완료하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지사께서 동의한다. 거기 어떤 특정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 절차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는 의견을 줬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도정의 오락가락한 행보 그리고 도정의 정확한 정보 제공 이런 부분에서 저희 도의회가 이런 사업 정말 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서 정보 공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도정의 사업도 명확하지 않았고 특히나 우리 의원님들이 이 송악산만큼은 좀 더 심도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아마 부동의 의견을 냈지 않았나. 예, 그래요. 어쨌든 안건 처리가 끝난 이후에 그 부동의 사유를 유명하게 좀 정리를 했더라고요. 총 한 7개 항목으로 정리를 했던데 아까 얘기하셨던 그 부분 빼고 나머지 어떤 사유들인지도 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잘 아시겠습니다. 의원정보 시스템에 보면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한 가지만 더더욱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은 의원정보를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제주가 2010년에 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일출봉이라든지 차궤도라든지 수월봉이라든지 용머리 해안가라든지 근데 우리 송악산은 오히려 거기에 경관의 지질 구조라든지 희소성이라든지 학술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A2+라든지 A+ 등급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근데 관리 체계나 보호의 용이성이 부분에서 C0를 가지고 있거든. 그만큼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가 관리라든지 보호 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놨다.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지질적으로 희소성 부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부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동의 된 거는 2002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뉴 오션 타운 조성 사업 완전히 자초되는 겁니까?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좀 유사 사례는 있었죠. 강정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동의안과 관련돼서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부동의 처리를 했죠. 근데 날치기 처리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인해서 무산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어떤 최초로 이제 그 본회의까지 상정되지 못한 사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오해를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은 또 의회가 부결했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사업 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네. 앞으로 승인 지금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돼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부분은 이미 인정받아 의회로 제출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은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부결됐기 때문에 폐기 처분돼야 된다는 건 맞고요. 근데 사업이 취소된 거냐? 이 문제는 다소 논란이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즉 도지사께서 사업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아마도 도정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보아지는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은 의회가 부동의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사업 승인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아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아주 대폭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금의 사업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하거나 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완이 아니라 뭐 절차를 다시 저는 밟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네. 네. 우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또 주민 수용성의 문제인데요. 안건 심사 하루를 앞두고 현장 방문을 하셨잖아요. 현장 방문에서는 찬반 단체가 동시에 집회도 했다고 보는데 당시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은 어떻습니까? 현장 방문해서 느낀 점을 굳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이 사업이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너무 이제 도민의 관심도가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위원회가 비공식적으로 한 3차례 정도 다녀왔어요. 다녀왔었고 또 개별 의원님들이 아까 뭐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만 그 진지동굴이라든지 고사포 진지라든지 많이 다녀왔고요. 특히 또 찬반 단체의 의견도 물었었고요. 그러면서 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장에서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다 만나 뵀었는데 다 각기 일리 있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죠. 의회가 뭐 어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들으면 뭐 사연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답답했었고 단지 저는 뭐 의회 입장만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쉬웠던 부분들은 지금은 도민들께서 어떤 환경 수용 문제에 대해서, 환경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리한 시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사업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만 놓고 얘기할 건 아니다. 그걸 한 단면을 보여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도정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적정성, 타당성만 볼 게 아니라 주민의 환경적 수용력이라든지 수용성 문제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안임을 저는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제주도정의 브레이크 없는 개발 사업에 좀 제동을 많이 못 건다, 브레이크 뭐 네, 동의한다 이런 좀 비판적 시각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결정을 보면서 의회가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한 것 같다 이런 칭찬도 좀 하더라고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제가 무슨 저희 위원회가 뭐 저를 포함한 6분의 의원님들이 무슨 독립군처럼 행동하신 것처럼 보이시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모든 안건을 바라볼 때 정말 도민 눈높이를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 사업과 관련돼서라든지 앞으로의 요번에 부동의를 하면서 도정에서도 아까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의회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들을 한번 봐주셔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어떤 개발 사업을 한다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결코 도민들의 눈높이나 의회에서도 결코 이제 좌시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을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안건 처리 과정에서 또 한 측면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인 것 같아요. 예. 지금 현행 제도는 어쨌든 사업자가 의뢰를 해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지적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뭐 제도 개선, 뭐 의향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지금 현행처럼 사업자가 특정 업체를 선정을 해서 돈을 대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들을 서로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도정에서 차라리 여러 심사 절차를 거쳐서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을 하고 사업자가 거기에 맞춰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이런 어떤 좀 조금의 문제가 있더라도 제주에만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동의 이 절차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라도 어떤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도정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제도 개선이 뭐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또 그 과정부터 의회하고 또 협의하고 또 그럼 지금 뭐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도정에서도 충분히 그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아마도 협의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뭐 예전에는 우리 개발 사업들이 뭐 경제 문제와 특히 연관되면서 자본 유치, 뭐 묻지마 개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흘렀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제주의 환경 가치를 좀 봐야 되지 않냐라는 좀 의견들이 좀 많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시중 여론과 관련해서도 관련된 거라고 보는데 제주도장에서 제주 미래비전 핵심 가치로 청정과 공존을 채택하는 이유도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개발 사업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요? 사실 답답한 일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공공정책이 이렇게 신뢰가 땅에 떨어졌나 할 정도로 지금 우리 의회 밖에 보면 지금 연일 뭐 그런 문제로 천방 갈등의 문제가 있고 저는 공공정책까지도 이를테면 상하수도 정책, 쓰레기 정책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와 연계 처리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주에서 어떻게든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공공정책들이 어떻게 빠르게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이를테면 제주도가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하면 부동산 개발을 통한 누가 더 고급 숙박시설을 짓느냐의 경쟁적 어떤 투자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난 한 10여 년간 투자 정책을 유지해 왔을 때 우리 제주가 과연 삶의 질이 높아졌느냐의 문제를 보지 않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삶의 질은 하락됐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인구 유입이 돼서 제주도가 결코 좋아지지 않았고 대규모 부동산 개발 정책을 했다고 해서 제주도가 삶의 질이 높아지진 않았다는 것들을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아지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향후의 제주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부동산 개발 방식이 아닌 제주도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된 개발 방식 아니면 투자 유치 방식을 그로 좀 전환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는 쪽이고요. 아까 공공정책과 관련돼서도 사실 왜 이 정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가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먼저 사업을 시작을 해놓고 그 이후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고 하니 점점 오히려 더 투자 기회비용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돼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이 정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도민들께 진솔한 대화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난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도민사회 공공개발 어렵습니다. 어떤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공공 뭐 갈등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절차가 좀 요구되는 좀 시기인 그렇죠. 것 같아요. 뭐 질문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좀 마지막 질문일 것도 같고요. 뭐 최근 의회 차원에서도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었죠. 네.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고 대기 중인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 우리 제주도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뭐 당부 아닌 당부 좀 하신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기 중인 사업,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업들도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들도 꽤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회비용이 오히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우리가 제도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도정과 의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공개적인 어떤 뭐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하면서 왜 이 사업이 필요성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이 지역 주민들과 상생 사업인지에 대해서 그런 논의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건가. 저는 뭐 도정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미흡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어떤
주문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고요.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제주가 사실은 상하수도 문제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져서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모시고 송악산 개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송악산은 분화구 안에 분화구를 품은 이중 분화구 구조로 화산학의 교과서로 불리는 곳입니다. 누구라도 한번 와서 보면 꼭 소유하고 싶은 절경 중의 절경입니다. 우리는 섭지코지를 이미 대자본에 내준 경험이 있습니다. 주상절리 위태위태합니다. 만약에 송악산까지 내어준다면 상상하기 싫지만 제주의 전령을 대자본에 전부 내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송악산 개발에 제동을 건 웨이용규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개발 광풍 속에서 제주의 환경 가치를 막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